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의 첫날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대신 가격 추락. 나름 상징성 있는 아이들의 가격이 다 같이 추락하고 있어요. 금리와 집값 상관없다는 뉴스. 요런 뉴스 근래에 사라진 건 느껴지시나요? 전세의 월세 시대 도래. 요즘 다시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급매물도 안 찾아 2030 영끌한 수도권 집값의 추락이라는 제목 아침에 나왔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걸 보면 2030 다시 아파트 산다. 이게 오늘 아침에 같이 나온 뉴스예요. 금리 추가 인상 전망 집값 더 내릴 수도.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를 수차례 올리기 전까지 금리와 집값 아무 관계가 없다. 과거의 금리 차트와 집값 그 상승률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관계가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다수 대구는 좀 덜해요. 8월에 금리를 작년 8월에 인상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충격이 오기 시작하면서 11월에 거래량이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그저 이전 10월의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래량을 느꼈던 것이 작년 11월이었어요. 이 거래량이 왜 갑자기 추락했느냐? 그때 저는 금리 인상의 여파라고 거의 장담을 합니다. 대구는 별로 추락을 안 했어요. 거래량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요런 게, 요게 대구의 모습이라면 타 광역시들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현상. 거래량이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현상, 금리와 분명 연관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금리 한 번씩 인상될 때마다 여파들이 미쳐왔어요. 2030 다시 아파트 산다? 아파트 사기 포기하고 빌라를 산다? 근데 거래량은 왜 그런지, 그 연관성이라든지 얼마나 산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잘 없어요. 전세 올려주느니 이 전세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세 가격 오르자 이야기 나오고, 전세가 좋았는데 미국처럼 팍팍한 월세 시대가 왔다. 월세는 안 좋은 거야. 집사. 결론은 집사입니다. 집사. 임대차 3법도 임대차 3법 대구 같은 지역 별로 효과 있나요? 오히려 더 안정화에 더 기여하는 효과?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4년간 좀 확보하는 효과.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4년 동안 집을 구할 수 있는 효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저게 악법이었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값 전세가 급등 작년부터 달라져. 월세 비중 사상 첫 전세 추월. 전세 거래보다 월세 비중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지역을 막론하고. 그럼 그 월세가 이 찐 월세냐? 아니면은 관리비 비스무리하게 조금 내는 거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무턱대고 비율로만 나눠서 야 월세 너가 이제 살기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일단 집 사! 라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 일주일간의 월세 거래 현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월세로 전환되었다면 보통 월세 그러면은 보증금 얼마? 아파트에 보증금 2천만원? 혹은 3천만원? 혹은 5천만원에 월세 얼마? 만약에 전세 가격이 3억 2천이었다. 3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월세의 개념이란 보증금 2천만원 걸고 1억당 30만원 잡아서 월세 90만원 플러스 월세니까 너는 돈 조금 한 20% 정도 할증될 거야. 한 18만원 정도 할증되면은 전세가가 3억 2천이었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한 108만원 혹은 심하면 한 120만원까지 가기도 했었죠. 금리가 낮고 이런 시절에는. 요게 할증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보증금 2천만원 얼마 이런 걸 월세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통계에 잡히는 내용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원 이진 캐스빌 요거 하나를 검색해 보면은 아마 그 이전에 전세가가 대략 한 3억 2천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요게 월세로 전환했어요. 월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2억에, 보증금 2천이 아니에요. 보증금 2억에 35만원. 금리도 별로였고 차라리 월세로 일부 받고 싶다. 그런 개념의 월세가 많더라는 거죠. 그 아래도 보시면 제일풍경채 프라임을 보시면은 보증금 1억 2천에 30. 2천에 한 60만원. 2천에 60만원 약간 할증이 있다고 치더라도 보증금 2천에 심할 경우에는 한 80만원까지 요 정도면 월세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는 뭐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다. 그 아래도 보시면 월성주공 4단지. 요건 월세도 꽤 나오네요. 전세 가격으로 치면은 한 1억 한 7, 8천 되겠다. 1억 7천, 1.7억 정도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밑에 것도 1억에 105만원.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그 이전에도 있던 형태들인데, 요거 월세 아주 일부 받는 요런 거래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보증금은 높아지고 월세는 적어진다. 요런 거래들 1억 8천에 26만원, 뭐 1억 3천에 30만원, 1억에 10만원, 1억에 175만원, 뭐 9,690만원 10만원. 그 아래도 보시면 뭐 2억에 30만원, 2억에 30만원, 1억 5천에 48만원. 또 뭐 있나요? 1억에 49만원.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저것들이 정말 진정한 월세일까? 전세에서 일부 그냥 관리비가 좀 더 나간다는 개념에 가까운 이런 거래들 5억 2천에 20만원. 이거 사실상 거의 전세나 우리는 다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월세가 아주 일부분이라도 포함되면 월세로 분류돼요. 예, 뭐 그동안 뭐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여파로 임대인들도 임대인 입장에서 좀 자산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면은 금리 그동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들 있어 왔잖아요. 남는 그 차익만큼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집을 전세로 구한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자기 돈은 1억 가지고 있었어요. 1억에 차입금이 2억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거 2억이었는데 은행 금리가 하도 높으니까 금리가 이제 한 2%대에 빌렸다가 지금 4%대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돈을 집주인이 1억, 2억 보증금 그거 2억 하지 말고 우리 보증금 전체 2억으로 할 거니까 보증금 전체 2억, 내 돈 1억, 대출 1억 요렇게 해서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1억 오른 만큼을 은행에 일부 갚아준다. 상환하고 월 1억에 대한 월세로 돈을 지급한다. 지금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뭐 전세의 소멸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게 월세야 되니까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실의 모습은 생각보다 여기 또 제가 동그라미 몇 개 쳐볼게요. 생각보다 완전히 월세화가 뭐 심하게 진행되진 않는다. 진짜 진정한 월세,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천, 3천, 5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월세 형태들과는 좀 사뭇 다른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본다면은 뭐 전세 사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지금은 뭐 큰 차이 없다. 이런 뉴스가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려면은 이 800조 주택담보대출, 보통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한 7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거 플러스 알파 자기 자산 해가지고 집값이 될 텐데 전세자금대출은 뭐 시종은행에 한 200조의 대출 정도를 일으키고 있고 임차인들 개인의 돈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 이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대략 800조 정도의 돈을 돌려줘야지 이게 월세의 실현이 가능한데 이거 어렵다. 아무튼 지금 저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서 뭐 임차인과 임대인이 뭐 비슷하게 뭐 부담이 좀 생긴다 뭐 이런 부분. 네, 뭐 그렇게 대단한 현상은 아니었어요. 저런 현상들 살펴보시면은 분양권, 매도 물량, 전월세, 임대 물량 등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저는 32,000건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요 최근에 한 이틀치 삐죽 요게 월화가 죄송합니다. 화수 요 부분 이전에도 그랬고 요 삐쭉삐쭉 올라가는 선 최근에 커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32,000건 정도 육박. 또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이에요. 이제 6월 이제 재산세 기산일 6월 1일 오늘이 지나고 오늘 이제 됐죠. 이제부터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매도 물량이 야 이제 나 팔려고 내놨는데 야 이제 포기 나 안 팔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나 이제 안 팔아.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면은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언제까지 줄어든다면? 한 이 정도 2020년 막 이런 시절까지 과거까지 엄청나게 줄어든다면 한 10,000건 이상의 매물이 줄어든다면 다시 시장이 출렁이지 않을까? 과연 근데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까? 이런 좀 의문은 들어요. 그냥 만약 진짜 다주택자라면 야 나 양도세 비과세고 나발이고 뭐 재산세고 뭐고 야 그냥 내고 말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전세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8,208건, 소폭 늘어난, 어제보다 소폭 늘어난 8,208건이고요. 5월 31일자로 제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한 1,400건 정도 됐어요. 오차가 1,400건. 그 기간 동안 월세가 몇 건 늘어났나 보니까 한 1,100건 늘어났어요. 뭐 이건 늘어났다고 아니고 아무튼 전세가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임대 물량 12,110건. 대선 이전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 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고 거래량 51건,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거래량, 신고가 비율은 10%에 이르지 못하고 4월의 거래 1,020건 이 정도 예상하셨던가요? 5월의 거래 생각보다 뒷심을 엄청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도 정말 좀 근래에 직거래 현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가격 어디가 많이 떨어졌었던가요? 청라 헬스자이 한 7.55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엄청난 하락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뒷조사를 해요. 저거 가족 간의 거래네. 또 다른 가격 크게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면 저거 가족 간의 거래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월에 692건의 거래량 중에서 과연 일반 사인 간의 거래가 얼마나 될까? 가족 간의 거래를 빼고 나면 거래량이 얼마나 될까?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일부 늘어나는 지금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일부 이렇게 쭉 차트상으로 보면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의 가족 간의 거래를 빼고 나면 실제 사인 간의 거래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집이 내놔도 안 팔리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 편한 세상 대신 가격 충격이 좀 있죠. 가격 충격이 20% 이상. 이 나름 이 아파트들의 가격으로 주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결정이 되었고, 이것도 좀 휴일이라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어디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 분양권, 이 청약하고 나서 이 분양권 상태에 있는 가격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요.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가격을 끌어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웬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추락해요. 근데 이것이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 분양권 가격도 추락을 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입주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당장에 팔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개 현상이 동시에 같이 지금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는 달라졌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코롱하늘채, 장기동 코롱하늘채 5억 4,500. 20% 정도 하락했고요. 다사업 주공리, 협성휴폴의 주곡, 요것도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이죠. 20% 가까운 하락. 봉도 가정파크드림 10% 가까운 하락. 상인 푸르지오 4억 3천.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월성동 푸르지오 쪽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인 푸르지오 경매로 3억대에도 거래된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요 거래 가격은 지금 4억 3천 거래됐는 거 한 가지가 눈에 띄고요. 요것도 오르기 전에 3억 중반, 3억 중후반 정도 가격 2020년 그때 급격한 상승 전에는 가격이 그 정도였는데 여기 가격은 지켜져야 돼요. 상인 푸르지오의 가격은. 왜냐? 그 인근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개 도로 쪽하고 털을 엄청나게 닦아놨잖아요. 그 후분양해야 되거든요. 후분양해야 돼요.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바로 인근에 후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가격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 없었잖아요. 얘는 무조건 가격이 어느샌가 엄청나게 올라있어요. 무슨 호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지금 이안동대구도 한 10% 이상 떨어지는 거, 감삼용궁 좀 오늘도 방송 너무 길어졌죠? 협성휴폴의 이시아폴리스 1억 정도 하락한 거 동그라미만 살짝 치고 넘어갈게요. 이안 월배 3억 8,500.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또 이것도 또 찾아보면 또 직거래라고 할지 몰라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전세 가격은 살짝 찾아보면 저희 깡통 전세 추적을 굉장히 오래 했었죠. 매매 가격은 3억 8,500, 전세 가격은 3억 8천.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면 이거 나중에 요 가격대에 전세 세입자가 이 아파트를 떠안는 현상도 주위에는 생길지 몰라요. 근데 이 가격이면 괜찮네. 요런 느낌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일부 요런 가격대의 거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거는 30%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요거는 요 현상들은 조금 있어 왔던 현상이고요. 그 다음 한 20% 하락한 거 동그라미 치고 15% 20%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봐도 이렇게 뭐 평소 관심을 가지던 단지 사람들 뭐 성서와 이야기하는 이 성서 아파트도 간혹 등장을 하네요. 거래가 참 없기는 참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비해서 이 신월성의 규모는 한 28,000세대 정도. 근데 이 성서의 규모는 이 신월성의 규모로 훨씬 뛰어넘거든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다. 이렇게 더 구축으로 될수록 그런 현상은 좀 있네요. 그래도 좀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져서. 건당 거래대금 오르락 내리락, 가격대별 거래량 다시 5월의 거래 또 4월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 집값이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냐. 이때 아무리 지금 조금 늘고 조금 줄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 아무튼 2,000건 이하는 빙하기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고요. 6억 이상 거래량도 4% 수준까지 떨어졌고 분양권도 가격 1.4억, 0.5억, 2.8억 이건 거의 뭐 분양가 수준이죠. 분양가 수준 5억 1,300이면 월성동, 월성 3정 그린 코아 포레스트 전세 가격 심한 거 어떤 분들이 캡처해서 올리시는 거 보니까 막 2.5억에서 2.8억 이런 물건 캡처 주시는데 요건 약간 좀 특수하게 좀 많이 2.5억이면은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지금 금리 이 오른 충격의 여파가 반영되더라도 한 2.8억 이상은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고요.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 이거 공사 끝났나요? 야 이거 공사 진짜 이게 작년 언제 입주예요? 작년 이맘때가 원래 입주 예정 아니었던가요? 와, 근처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5억 2천, 이 전세가가 맞나요? 조금 의문은 드는 가격들의 모습이네요. 전세 거래량 968건, 1일 거래량 74건, 신고가 비율 신고되는 것이 거의 한 5%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보면은 절반 정도. 제 10개 중에서 5개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남산동 여기 보시면 가격이 전세 가격이 4억 5천. 4억 5천이에요. 인근에 있는 남산 자이 하늘채 전세 가격이 최근에 2건 거래되는 것이 뭐 3억 9천, 4억 이렇게 있죠. 남산 이편한 세상 요거 2020년식인데요. 요것도 3억 9천. 3억 9천에서 4억대. 시내에 한창 뭐 아파트 가격 막 8억 10억 이야기 하던 곳에 전세가 치고는 조금 초라한 모습.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세가 4억 정도만 대줘도 분양가 뭐 계약금만 가지고 이렇게 청약했던 분들도 좀 그래도 조금 대책은 세워지겠다. 반월당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거 4억 9천 최고고 4억 5천까지 거래가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럼 4억 5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갱신이지. 야 이거 1억 이상 차이 나면 옆으로 가는 게 나은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잖아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요 지역도 전세가가 4억을 넘기지는 못해요. 국민평형 옆에 캐슬 골드파크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으로 야 이 정도 만약에 5억 7천 2020년도에 5억 7천의 임차인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큰 거 2장은 준비해놔야 된다. 큰 거 2장은 이 각오로 다음 세입자를 맞이해야 된다. 과거에 안 되면은 먹고 죽을라 해도 진짜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여월세. 제발 살아주세요. 제가 그 차액만큼 월세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 여월세 현상도 지금쯤 다시 한번쯤 상기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 여월세라는 게 이게 돈이 금리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4.4% 정도? 4% 약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4% 좌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 만약 2억의 차액이다. 그러면 역월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연간 4% 이상 한 5% 정도는 각오해야 되지 싶어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세입자한테 연간 돈을 줘야 되는 현상. 역월세, 깡통 전세의 문제점을 타결해 나가는 방법은 임대인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1년에 1억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억 먼저 받아두고 다음에 또 1억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책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나간다. 집은 정말 다음 세입자는 안 구해주고 돈은 나는 4, 5억 5천을 5억 7천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3억 7천이니까 1,000만 원 돌려줄게요. 이거 여골세, 역전세, 여골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골세 현상까지도 생각해보게 하는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자꾸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남산자의 하늘채 가격 아까 여기 3억 4천에 거래되는 것도 보이네요. 3억 4천, 3억 5천 이렇게 거래되는 거.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그 전세 월세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평균 전세 가격 지금 2억 6천 한 500만 원 선에서 멈추는 현상 나타났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다시 10% 정도에서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65건, 그중에 기간애가 35건이나 돼요. 30건, 매매 거래 한 50건, 전세 거래 50건, 월세 거래 한 30건 정도 되는 거래량의 모습이네요. 평균 월세 가격 지금 막 60만 원대, 65만 원, 68만 원, 전년 말보다 더 높아진 현상이 요게 일부 있긴 했어요. 근데 다시 가격 부담은 월세 가격을 전세로 환산해 본다면은 요거 보증금 얼마 정도 치면 되나요? 60만 원이면은 보증금 한 2억 정도로 치면 돼요. 그 다음 여기 평균 요거 뭐라 그러나요? 요거 월세 보증금, 아까 월세 6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환산해 보면 2억, 요것들 환산해 보면 4,500만 원. 4천원.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환산해보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대구 전체의 평균 전세 가격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평균 전세 가격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평균 전세 가격 2억 6천만 원. 전세 사나 월세 사나 따지고 보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물론 월세로 살면 조금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5월에 임대 거래량 1,595건 현재 신고되고 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